네, 이번 시간에는 버튼의 구성과 상태값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버튼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. 네, 이런 파란색의 버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버튼이라는 텍스트에 텍스트 서체나 행간, 사이즈, 그리고 두께 이렇게 있겠죠. 그 다음에는 버튼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는 버튼의 사이즈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버튼의 스트로크가 있을 경우 보더라고 하는 요소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모서리가 약간 둥글지 않습니까? 여기 레디어스 값이 있습니다. 보통 R 값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버튼 텍스트와 버튼 크기 요 사이의 값을 패딩이라고 합니다. 네, 기본 버튼의 구조는 이렇고요. 만약에 버튼의 옆에 리딩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겠죠? 지금 아이콘과 텍스트 사이의 패딩 값이 요소로 추가되겠습니다. 버튼 컴포넌트 가이드라인에서는 레벨과 상태값에 따라서 버튼이 나눠지게 되는데요. 한번 상태값에 따른 버튼 컴포넌트를 한번 어떻게 나누는지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버튼 레벨에 대한 상태값인데요. 일단은 저희가 컬러 팔레트에서도 만들어 봤지만 지금 버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브랜드 컬러와 연결돼서 뭔가 레벨이 나눠집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레벨의 버튼,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, 세 번째 레벨, 그리고 완전 작은 버튼일 경우 이렇게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버튼 레벨을 정하는 것도 팀에서 규칙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레벨에 대한 상태값에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. 버튼을 만약에 두 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왼쪽은 부정, 우측은 긍정. 이게 공통된 가이드라인에서 통용되는 순서입니다. 좌측이 부정이고 우측이 긍정. 그리고 눌러야 하는 버튼의 컬러를 강조합니다. 플로우를 그대로 사용자가 플로우를 이용을 할 때 이 버튼을 눌러야만 다음 동작이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의 컬러를 강조하는 거죠. 그 다음에는 동작에 대한 상태값입니다. 이게 상태값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렇게 결과에 대한 상태값 그리고 사용자 동작에 대한 상태값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작에 대한 상태값이 있습니다.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디폴트라는 상태값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컴포넌트를 앱과 웹에 다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마우스를 이용한 동작도 하겠죠. 그럴 때 추가되는 게 호버라고 하는 동작이 추가가 됩니다. 그리고 눌렀을 때, 누른 순간에 대한 동작도 상태값도 추가가 되겠죠. 그리고 누를 수 없을 때 케이스도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. disable이라고 합니다. 이 외에 더 추가되는 상태값들도 있는데요. 그 부분도 팀에서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프레스를 할 때 뭔가 모션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컬러로만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모션과 관련된 부분도 협의를 하셔야겠죠. 그리고 inactive와 active 상태도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누르기 전과 누른 후에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inactive는 보통 디폴트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active를 이 버튼이 이미 눌렀어. 지금 눌러서 사용된 상태다 라고 했을 때는 active라는 상태값을 추가하기도 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 4개의 상태값이 있다고
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버튼의 상태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드롭다운의 구성과 상태값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